주식은 사고 파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현재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놀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를 잘 봐야 되겠죠. 주식 시장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그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가 꼬여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수익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은 종목을 발굴해서가 아니라 하나에서 그냥 왕창 뽑아내는 거라고, 예. 수익률을 높이는 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너무 쉽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예. 수익이 나는 종목. 왜냐하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사고 파는 것은 보유하기엔 하나의 행위일 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장기 투자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 그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좀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월 달에 팔았으면 난 수익 났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좀 힘들어. 그냥 수익이 적당히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이 나왔을 때 그냥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장기 투자가 맞다, 단기 투자가 맞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면 계속해서 장기 투자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수익을 아주 얕은 수익이 발생하다가 그 수익이 반납하는 과정이 발생하면 오늘 샀다가 오늘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하게 규정 놓고 장기 투자가 좋다. 기업이 망해가는 해를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산업 섹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본질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본질이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느냐,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거를 베이스로 깔지 않는다면 그때 팔을 걸, 그때 살 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요즘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든 이유를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좋아서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버티자. 그러니까 그냥 시장 보기 싫으니까 덮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작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소위 이제 주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15만 원에 많이 샀고, 왜 15만 원에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많이 샀고 셀트리온도 많이 사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소위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돈을 벌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분들이 산 목적 자체가 나는 삼성전자를 사서 그냥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언젠가는 돈을 벌면 팔 거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사러 들으면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보여주는 변동성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내가 가진 자금과 시장과 해당 내가 배팅하는 대상의 성향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면서 내일 당장 올라가기를 바라고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식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착각하는 게, 삼성전자를 사놓고 내일이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포자기한 단계에 들어갔죠. 그렇죠. 자포자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분들이 끝까지 주식을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포자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조금만 주가가 올라면 그 주가가 이제 주식이 비싸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럼 팔기 시작돼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단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68,300원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돌려줘서 치고 가려면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올라가기 힘든 이유가, 외국인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시켜 줄 것인가.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 시간 동안에 결국은 삼성전자에 함몰되었던 약 30조 정도의 자금들은 결국 시장으로 다시 엑시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도 1140원 이하로 내려와 줘야 되고, 테이퍼링은 이제 인정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이닉스 빠지지 않고 다져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이쪽 저쪽에서 툭툭툭 치고 가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돈 버는 종목들이 매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판 자금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느냐 하면 잘 안 빠져나가죠. 일단은
뭘 다시 만회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 주식을 정말 팔고 싶어 하던 사람이 조금만 올라면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조금만 올라면 팔고 나면 잘 팔았다가 아니라 뭘 사야 되지?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바로 뭘 사야 될까를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10종목, 20종목 하나씩 조금씩 1%씩 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수를 잘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언제 매수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네. 이 시점은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물린 것도 막 주가가 잘 움직이니까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하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네. 그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가자니 이건 또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뭐 많은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가야 되냐. 예를 들면 그 시장이 강세장이 진행될 때 보통 이제 정시기관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러잖아요. 네,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자빠지고 다치거든요. 위험하죠, 진짜. 네, 사실. 다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 바닥이라고 하는 정의도 시장이 바닥을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사는 본인이 결정한 이유거든요. 바닥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계량화 시키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을 통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내가 특정한 종목을 보면서 이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주식을 사는 거겠죠. 그렇지. 그리고 사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 주식을 사려고 마음먹었을 당시에 내가 매수를 할 때 그냥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비싼데 사면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는지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대한 심적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이 있고 아주 편안하게 사러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실패를 하냐면 편안하게 사러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실패를 해요. 편안하게 살 때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몰려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있을 때 그 종목을 살 때는 편안하게 들어가죠. 왜? 내가 산 가격이 기준 가격이 돼서 그 가격보다 낮다고 싸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저 가격에도 샀는데 이건 너무 싸 보이는 거죠. 돈이 있을 때마다 그 종목을 더 사게 되고 그 종목을 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른 종목은 주식으로 안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사서 예를 들면 주식을 한 번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뭐 크든 작든 간에 주식은 한 번에 살 수가 없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사고 산 가격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보통 물타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물타기 한다는 정의는 이 주식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안 갈 수도 있고 2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10년 동안 안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입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질을 해보고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입질을 해보고 나서 내가 입질한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건 일단 스테이. 무조건 거기서 추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추가로 사게 되면 내가 가진 자금을 함부로 낭비해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럼 걔는 일단 냅두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얘가 올라가면 내가 주식을 살 때 목적 자체는 사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면 내가 생각한 내 판단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내 판단이 맞았으니까 이 주식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맞았으니까 내 판단에 추가 배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내가 들어가서 포지션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타겟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자금들을 더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자금들을 100% 활용을 잘 못하고 엉뚱한 데 돈은 몰려있고 없는 돈 가지고 한번 주식을 샀더니 얘는 급등을 해버리고 그러면 내 가진 자금의 한 7, 80%는 손해보고 있는데 한 1, 20% 가지고 돈 벌었다고 스스로 기분 좋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게 계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그 종목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가진 내 계좌, 나의 계좌에 어떻게 해야지 나의 계좌를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게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애들을 편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계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계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 플러스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게 잘 픽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아, 그게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어떻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초보의 입장에서. 초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첫째 주식을 살 때 나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라. 예.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면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하러 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식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물론 아는 사람 없죠. 주식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주식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주식은 성과는 단기 성과는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못하는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도 사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분도 사면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서 올라간 것을 대부분에서는 나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력으로 착각을 해서 처음에는 배팅을 아주 작게 했다가 돈을 한번 돈 맛을 보고 나면 그다음 배팅액을 막 늘리거든요. 첫째, 배팅액은 항상 균일해야 된다. 내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의 배팅액을 계속 동일하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내 계좌를 일단 살찌우는 데미지를 안 받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균등하게 종목들 여러 개 다양하게 삼성전자라고 해서 내 계좌에 50% 퍽 사고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내 계좌에 막 50% 퍽 사고 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를 사든 셀트리온을 사든 카카오를 사든 아니면 뭐 에코프로 BM을 사든 동일하게 내 계좌에서 일정 수준만큼만 들어가서 얘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여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여준다면 거기에 대한 돈을 좀 더 보태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는 다자녀국 있을 때 옛날 우리 어려운 시기에 많은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애를 많이 우리 저 또래들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둘째가 공부를 잘해. 둘째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기하고 누나들은 중학교 하고 포기하고 뒷바라지에서 동생 하나 밀어주잖아요. 우리 집안을 살릴 대들보다. 주식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10명이다. 10명을 다 대들보를 만들려겠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중에 될성 싶은 놈을 밀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주는 거거든요. 10개가 있는데 예. 1번, 2번, 3번, 10번까지 있어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잘 나가고 나머지는 비실그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 주가 빠지면 더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고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려가는 애들은 얘들은 일단 탈락. 정리해서 올라가는 애한테 또 1번, 2번한테 모아주는 거죠. 그럼 1번, 2번은 처음에 1 들어갔다가 2가 돼. 근데 여기서 주가가 다시 빠져요. 그럼 얘도 잘라버리는 거죠. 아, 얘도. 예, 근데 얘가 또 올라가면 또 보태주는 거고. 다른. 근데 그 이제 잘라버린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손절한다고 할 때, 예. 이 손절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손절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놀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를 잘 봐야 되겠죠. 아, 섹터에서 얘가 혼자만 움직인 애라면 얘는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얘가 하나 움직였는데 얘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반응도가 그 동네 그 섹터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 준다. 그럼 얘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목 하나만 딱 찍어서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걸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룹별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디테일하게 트래킹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시세가 전환될 때 예를 들면 뭐 바닥을 치고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주는 날 모든 종목이 똑같은 시간에 돌려주진 않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돌려주는 애들이 있고 늦게 돌려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돌리는 애들이 핵심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보통 시장이 막 흘러내리다가 탁 맞고 돌릴 때 제일 먼저 돌리는 애들은 그때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비싼데? 다른 애들 덜 빠졌는데 제가 먼저 올랐네? 그러면 얘를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안 오르는 얘를 사면 쟤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얘를 선택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요만큼 올라갈 정도 되면 먼저 갔던 애는 저 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빠진 거 손절하기가 아까우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에다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물타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를 발굴하려고 하지 예.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높이 올라온 거를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또 살려고 하는 심리가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추세 추종 매매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저도 뭐 아는 이 제도권에 아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제가 가진 시스템이 아마 외국에 있는 유명한 헤지 펀드들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식 매매를 많이 하다가 크게 자빠졌는데 크게 자빠졌을 때도 있었고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복귀를 해봤더니 돈을 벌었을 때 매매와 잃었을 때 매매가 극명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잃었을 때 매매는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수많은 우리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매매 방법. 빠지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근데 제가 돈을 벌었던 매매 방법은 그와 완전히 다른 매매를 했더라고요. 주가 사서 올라갈 때 또 더 사고 또 올라가도 더 사고 더 사고 했더니 돈을 벌었는데 이럴 때 공통점은 항상 안 되는 종목을 계속 살리겠다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벌써 제가 200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만들 때 가졌던 게 실패했던 매매 방법은 완전히 배제시킨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단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렵거나 뭐 사실 시장이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항상 내일이 기다려져요. 아, 그게 정말 돈 버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일이 불안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일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미국장 때문에 불안하고. 예,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저는 그 아저씨를 몰라요. 일단은 그 아저씨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 답 없지. 예, 그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자.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것인가 나올 것인가. 주식을 사러 들어갈 것인가 팔고 나올 것인가. 이 행위만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결국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시장이 좋으면 좀 더 많이 벌고 시장이 나쁘면 좀 덜 깨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작년 4월 1일 날 시작한 팀의 수익률이 오늘 187%예요. 작년에 시작한 팀이 다 100% 이상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이 수익률이 하루에 뭐 10%씩 20%씩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루에 뭐 1%, 0.5%,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돼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복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 주식을 뭐 몇십 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오르는 종목 계속 다른 거 빼서 계속 산다는 거.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이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게 120원에 사고 나중에 140원에 사고 이거를 정말 아까워하잖아요. 못 사고 구경만 하지 차라리. 새로 시작하려는 걸 사려고 하지. 이러한 심리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더 먼저 강한 거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도 항상 반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을 볼 때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주식을 바라보는가를 반문을 해요. 그냥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가. 근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는 게 정상적이지만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결국 욕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욕심을 가지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그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가 꼬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어서 기분 좋다가 아니라 내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가 비중을 좀 더 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 종목이 내 계좌에 비중이 5% 정도 되면 반드시 수익률 5%를 만들어요. 5%를 만들고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10%로 만들게 되면 수익률이 2.5%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수익률이 15%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5%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5%를 더 추가해서 비중을 10% 만들면 얘 수익률이 10%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비중을 항상 같이 만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게 나눠서 하다 보면 수익률과 비중을 주가가 한번 탁 움직여주면
비중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내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률을 만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비중이 1% 있을 때는 수익률이 1%밖에 안 되지만 비중이 50%가 되면 수익률이 50% 만들어지는 거죠. 50%내 비중이 50%에 수익률이 50% 나면 내 계좌에 미치는 수익률은 25%가 되는 거죠. 내 계좌가 25%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게 되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체득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훈련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네. 참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네. 근데 현금 비중 예. 이렇게 항상 투자하실 때 그럼 우리 보통 뭐 현금 비중 평소에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20%를 해야 되니 30%를 하니 이것은 주식 안 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상의 내 계좌에는 주식이 항상 가득 들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현금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교체를 하기 위한 증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계좌에서 내 전체 계좌에서 한 5%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5% 사고 5% 팔고 그럼 또 5% 생기면 또 5% 사고 5% 팔고 그러니까 주식을 완전 풀로 100% 갖고 있는 건 절대 안 되지만 이게 현금 비중을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현금 비중을 뭐 20% 30%그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현금 비중을 높여라고 할 때는 이미 시장이 빠질 만큼 빠져 있을 때거든요. 네. 빠지기 전에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죠. 항상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빠지지.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주가 실컷 빠지고 나서 빠지는 동안에 주식 풀로 들고 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찍고 돌려주면 이걸 하락 중에 나타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락을 온몸으로 다 맞고 데미지를 받고 나는 이미 계좌가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거. 심적인 위안을 가지는 거지 계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만 다시 좀 여쭤보면은 아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락하면은 이제 팔아버린다. 예. 그리고 그 올라가고 있는 거에 예. 이제 태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손절을 하시나요? 그거는 그 특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5% 마이너스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0%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1% 비중을 실어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되면 내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리스크의 한도를 맥시멈으로 가져갔을 때 초기에 비중을 한 5%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건데 5% 가지고 10%를 손해보면 내 계좌에 미치는 수익률의 기여도는 0.5%밖에 안 되거든요. 0.5%는 사실 손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잘하게 되냐면 저는 종목을 사서 자르는 걸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매매일 뿐이다. 그냥 매매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나가는 정도 수준의 비용일 뿐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좌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이 방법을 사실 좀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도를 이렇게 일단 해보면 근데 참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는데 저는 이거는 분산 투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다르죠. 게 예. 분산 투자를 하고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 조정을 우리 리밸런싱처럼 예, 그렇죠. 리밸런싱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일 주식에서 돈을 벌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종목을 좋은 걸 내가 풀로 한 번에 100% 샀는데 거기서부터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매매했거든요. 근데 그 매매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매매를 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성공을 계속 예. 반복하게 되죠. 내가 풀 배팅을 해서 뭐 어릴 때 뭐 신용도 풀로 쓰고 막 이래서 들어가서 뭐 2배면 5배씩 10배씩 버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다음 매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매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보장이 없는데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번 매매를 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 매매 또 벌 것이다라는 착각하고 배팅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주가가 안 가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만심이 가득해서 종목이 틀렸고 시장이 틀렸다고 착각해서 돈을 더 가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샷 원킬 매매를 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돈은 제대로만 걸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제대로 걸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다음에
그 다음 매매가 항상 고민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똑같은 매매 패턴을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식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매매가 똑같이 진행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그 시장, 그때 당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오늘 또 우리 도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분의 그 매매 그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아,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수익을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시려고 하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법도 있구나. 예. 이걸 좀 새롭게 알게 됐고, 아, 저는 좀 신선하게 보이는 게 그렇게 좀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 태우는 거. 예. 아, 이게 그 내 욕심만 거스를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식하다 보면 얘도 갖고 싶고 얘도 갖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욕심이 많죠. 근데 그걸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 가지고 나서 가지고 또 주식은 사기 전엔 좋아 보이는데 사고 나면 또 나빠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기 전에 좋아 보이는데 사고 났더니 안 좋아 보이면 줘버리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재밌어요. 근데 이런 예. 우리 요즘 그 주식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네. 주변이 분들. 마음 많이 아프고 내가 그렇죠. 이걸 왜 시작했을까 막 네. 후회하는 분도 있고요. 좀 위로되는 말씀 한 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그 주식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 뭐 작게는 30%, 뭐 많게는 50%까지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가진 종목 가지고 고민은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손해 본 종목들. 근데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내가 손해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막연하게 이 종목은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투자, 그 시간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다들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주식은 한 번만 하고 끝내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씩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르는 것도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정말 20분의 1, 30분의 1만 한번 팔아보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만 팔아보면 그 다음 또 한 주 파는 것도 좀 쉬워지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10주가 없어지고 50주가 없어지면 그만큼 현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능동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멀리 용인에서 네. 3시간 걸려서 오신 우리 홍성학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